안녕하세요. 저는 20살까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쭉 다녔고 20살에 대학 진학을 위해 처음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월세, 전세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만 이사를 10번 이상 했습니다. 살아본 지역도 다양한데요. 종로, 신림, 송파, 광진구, 강남구에 있는 역삼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사를 반복하다 보니 이사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컸고, 특히 전세의 경우 전세금 만기가 될 때는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항상 따라다니더라고요. 20살 때부터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2년마다 계속 거주지를 옮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것이 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던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신혼생활을 전세로 시작하게 되면 전세 특성상 큰 목돈이 전세 보증금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 경우 집을 매수하고 싶은 타이밍이 오더라도 당시에 전세 보증금에 묶여있는 돈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고, 만약 집값이 매력적이어서 지금 당장 집을 사고 싶지만 전세를 중도에 빼고 싶어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필요한 시점에 적시에 돌려받지 못해서 집을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로 시작하면 아무리 나중에 집값이 좋은 타이밍이 오더라도 실제로 매수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청약을 포기한 이유는 저희도 청약을 충분히 검토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청약 관련 서적도 직접 구매해서 읽고 실제로 청약도 10번 이상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고 또 지역과 평형 선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릴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약만을 기다리기에는 집값 상승 그리고 분양가 상승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되면 좋은 거지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계속 도전은 하되 아파트 매수를 병행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매수 결정에는 시장과 정책에 대한 판단도 있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 주요 지역 그리고 경기도 역세권 및 핵심 권역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해온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있긴 있었지만 여의도, 강남, 광화문, 잠실 등 주요 업무지구와 지하철로 연결된 입지가 검증된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가격을 회복해왔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정부가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앞으로 완화되기보다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입지가 어느 정도 검증된 지역에서의 매수는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이 약 7년이라는 통계를 고려했을 때 7년 정도 실거주를 전제로 하면 과거 경험상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격 흐름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약 4%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이론적으로 4% 이상 집값이 상승해야 손해가 아니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은 연평균 기준으로 대략 3-4% 내외의 명목 상승률을 보여온 구간이 많았고, 심지어 집값 상승이 이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고정 거주비라는 기회비용, 그리고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 안정성, 이 모든 것을 함께 판단했을 때 집값이 이자율인 4%만큼 오르지 않아도 이러한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한다고 판단했고, 이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가 과도하게 리스크가 높다라고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갭 투자가 아니었고 실거주를 전제로 한 생애 최초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는 경우였고, 또 나홀로 아파트, 너무 적은 세대수 혹은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매물과 같이 이상한 매물을 사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사항이었습니다. 집을 볼 때 기준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 여의도, 잠실,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 중 한 곳이라도 빠르게 한 번에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역에서 약 6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인지 여부, 또 주변 학구는 괜찮은지 여부, 유해시설이 있지 않은지 여부, 주차가 넉넉한지 여부, 또 아파트 관리 상태는 괜찮은지, 예를 들어 단지의 정돈 상태나 보안, 출입 통제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여부, 또 거래량이 꾸준한 단지인지 여부, 주변 상권과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세대수가 너무 적진 않은지 여부,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여부 등 이러한 기준을 부동산 관련 서적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특히 유튜버 송이구 작가님의 영상을 정말 많이 참고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도 입지가 애매한 곳보다는 제가 앞서 설명한 이 기준들을 최대한 충족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려보니 크게 두 가지 후보의 매물이 추려졌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과 주변 학구는 조금 아쉽지만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완전 초역세권에 학구는 훨씬 더 괜찮은, 하지만 20년이 넘은 거의 30년이 된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두 매물의 가격은 당연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저희의 결론은 신축도 언젠가는 구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은 입지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보인 신축의 프리미엄을 선택하기보다는 구축을 통해 입지가 주는 장기적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고 역세권 구축 아파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이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집을 보기 전에 먼저 총 가용 현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대출 상담사와 상담하고, 또 요즘에 인터넷 대출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소득,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입력하면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고려할 때는 집값뿐만이 아니라 취등록세,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복비, 중개수수료도 필요하고요. 또 이사비, 또 인테리어, 그리고 가전, 가구 등 이 모든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엑셀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의 예산 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졌고, 여러분들도 엑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수 과정에서 현금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가장 크게 느꼈는데요. 주식이나 전세 보증금도 분명히 나의 자산이지만 당장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이나 잔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자산들이 현금화가 가능한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에 맞춰서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결국 집 매수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총 자산의 규모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내가 과연 얼마의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매물 확인을 위해서 부동산 어플인 호갱노노,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거의 반년 이상을 습관적으로 확인했고, 실거래 가격의 추이, 단지별 실거주 후기들, 그리고 매물의 가격 흐름 등을 계속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제 임장을 다녔는데요. 임장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매주 주말마다 방문했고, 심지어 퇴근하고 평일 저녁에도 방문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단지는 한 번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간을 여러 개 나누어서 낮에도 방문하고 저녁에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저희는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지하 주차장에서 세대까지 동선이 쾌적한지, 또 주차장의 여유가 충분한지, 이중 주차가 심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려면 평일 저녁 시간 혹은 일요일 저녁 시간에 무조건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매물을 고르고 이제 실제 계약을 하실 때 등기부 등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갑구와 을구 두 개로 나뉘는데요. 특히 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및 담보 설정 등 권리 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봤던 매물 후보 중에 하나는 을구에 주택연금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있는 매물이 있었습니다. 소유자이신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셔서 자녀 세 분이 대신 커뮤니케이션을 저희랑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해당 매물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나중에 물어보니 해당 매물은 자녀들 사이에서 불화가 발생해서 매물 자체를 거둬들였고, 결국에는 매매가 아닌 증여와 상속 형태로 전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해당 매물을 고집했다면 아마 시간만 낭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했고 특약사항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잔금일에는 소유권 이전과 대출 실행을 진행했고 잔금 당일 관련 내용은 제가 처음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이후에 느끼는 가장 큰 만족감은 이 집은 내 집이다 라는 안정감입니다. 이사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 만기가 걱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벽에 못도 박을 수 있어요. 다만 내 집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못을 못 박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에 이전처럼 크게 불안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년 정도 거주하게 되면 여기서 느끼는 주거의 만족도와 이사로부터의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이용한 매수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거주 시의 기회비용, 또 매수를 하면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분을 100%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 거주는 주식이나 기타 코인 투자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쉽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여전히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수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는 분명합니다. 갭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수여야 하고 또 이상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가정하입니다. 저는 여전히 무주택자들에게는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매물들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본인의 자금 흐름을 통제하고 또 대출 원리금 상환이 내가 감당 가능할지 여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수를 결정하기까지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등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결국엔 본인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투자 근거들을 마음속에 마련해 두는 것, 그 과정이 결국 투자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매수 이후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 아무도 확신해 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 없기에 투자를 하기까지 내가 과연 어떠한 근거들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라져 보겠습니다. 안녕.